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구속영장을 특검이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네. 혐의가 소명되기가 좀 어렵다고 본 겁니다. 네. 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판사가 봤었을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네. 피의자가 부인을 한다면 그러면 혹시라도 뭐 증거를 인멸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속될 것 내지는 재판에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도주를 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있을 때 구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첫 번째 단계인 범죄 혐의 사실 자체가 다툼의 사실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이제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네, 사실 김 지사 입장에서는 일단 한숨을 좀 돌리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사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좀 네. 입장이었습니다. 그쪽에 좀 더 무게가 많이 실렸었고 그 얘기는 아마 김경수 현 지사 같은 경우도 자신의 변호인들을 통해서 아마 접해서 들었을 것인데 그렇게 볼 경우에는 현역 도지사라는 신분, 거기에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초강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사실은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특검의 수사에도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네. 증거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제출해왔는데 이런 어떤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던 것은 어찌 보면 특검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특검이 밀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여론에 어떻게 보면 편승을 했다 내지는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한 나머지 굳이 영장 청구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영장 네. 청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좀 정치적이다라고 비판을 한 것이겠죠. 네, 특검이 히든카드로 제시한 게 2016년 11월 9일이었죠. 김 지사가 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했던 시점에 포털 사이트 접속 기록이 남아있는 걸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역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킹크랩이라고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그쯤에서 시연은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정도까지는 추론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김 지사가 지금 당시 의원신문으로서 봤었다 내지는 그걸 보고 나서도 앞으로 그러면 나와 함께 어떤 댓글 조작 작업 같은 것을 같이 하자. 라는 것을 공모했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법원이 봤을 때 이걸로는 혐의 사실을 공모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사실 가장 관심이 모였던 부분이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대질 신문 과정인데요. 이 드루킹은 당초에는 여러 명 있는 데서 킹크랩을 시연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 독대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진술 번복이 좀 치명적으로 작용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킹크랩 시연이 있었고 그 자리에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신분으로서 같이 있었고 또 그걸 보고 난 이후에는 그럼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어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좀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보자라는 게 특검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드루킹이라고 하는 인물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인물의 진술, 가장 직접적인 진술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이전에 언론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 전 수사 단계에서는 여러 명의 자신의 측근들도 함께 봤다라는 진술 그렇게 하면서 특검은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이게 이 정도로 여러 사람이 같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김경수 지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그 여러 명의 진술들을 대비를 해보다 보니까 뭔가 허점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진술이 안 맞으면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 오히려 불리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아마도 그게 아니라 독대를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처음에 말이 앞뒤가 바꿔지지? 그럼 가장 강력한 진술 증거라고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게 흔들려 버리니까 나머지 정황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황 증거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진술이라고 할 것을 좀 보강해주는 의미인데 그 기둥 자체가 흔들리니까 옆에 주변에서 도와주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김경수 지사 입장으로서는 이제 한숨을 돌렸고 특검은 일단 좀 코너에 몰린 모습인데
별건 수사 논란에 대해서 여당이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부분을 특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청와대 지금 송인배 비서관에 예.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민간 기업으로부터 자문 역할 내지는 민간 기업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 신분으로서 급여를 받았다는 건데 예. 이게 저도 이 부분은 사실 별건 수사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드루킹 특검, 드루킹 등 댓글 조작 사건에 관한 특검이고 이 특검법에 보면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인지한 것들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보게 되면 송인배 비서관의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이미 드루킹이라는 인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뭔가 어떤 정치적인 불법적인 드루킹과의 거래 의혹이 있을까 봐 뭐 계좌 추적 같은 걸 해봤다고 할지라도 그 시기에 전혀 안 맞는 시기에 그거를 들여다봤고 또 그렇게 특검의 현재 당시에 지금 수사에 보면은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이 또 언론을 통해서 이게 알려지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특검이 좀 무리했던 부분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혹시라도 이 현재 김경수 지사와 관련한 드루킹과 관련한 직접적인 수사 범위에 있는 부분들에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니까 나머지 부분까지도 좀 무리해서 결과적으로. 수사를 한 게 예. 아니냐라는 어떤 정치적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사실 25일로 수사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이. 그런 만큼 이 수사 동력을 사실상 좀 확보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분석이 맞다고 봐야겠죠. 수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면 예. 구속기간 내에서라도 우리 특검이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연장 신청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불구속 기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남지가 않았거든요. 네. 남은 뭐 일주일 남짓의 어떤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연장 신청 못하고 그대로 불구속 기소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특검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이 무죄 선고 어떻게 보십니까? 1심과 완전히 180도 예. 바뀌었죠. 네. 첫 번째로는 뭔가 그 뭐 송모, 오모 씨 화가들이 한 80%, 90%까지 그림을 그려주고 뭐 조영남 씨가 나머지 부분을 덧칠한다거나 아니면 서명을 했다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작업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1심에서는 그러면 이 송모 씨나 오모 씨가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인 보조자라고 볼 것이냐 사실상 이분들도 독자적으로 작품을 이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예. 게 아니냐라고 봤었는데 이 항소심에서는 아니다. 이게 조영남 씨의 머리에서는 아이디어고 이분들은 단순하게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서 덧칠만 했다. 예, 예. 기술 보조자들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조영남 씨 것이라고 본 겁니다. 항소심에서는. 그러니 이 첫째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냐는 판단 자체가 1심과 항소심이 완전히 달라진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줬다는 사실을 이 그림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왜 이걸 따지냐면 사기죄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의 중대한 사실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네. 이게 사기가 된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그림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것이 중대한 사실이라고 본다면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기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을 한다라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림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냥 조영남 씨 이름으로 나온 것만으로도 살 수도 있는 거지 꼭 그걸 조영남 씨가 그렸어야지 조영남 씨 거라고 볼 것까지는 예.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구매 이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줄 이유가 법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1심과 항소심이 정반대 방향으로 판단한 예. 겁니다. 이번 재판 결과 앞으로 그 미술계에서 선례가 되는 뭐 사례가 되지는 않을까요? 앞으로 미술계의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대법원을 가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이 워낙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미술계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과연 어느 쪽이 맞는지에 관한 판단을 아직 내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대법원에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